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물 가치개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에 대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행정기록 얘기도 해봤고 생활기록 얘기도 해봤고 기록을 넘어선 기록 이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도서관의 비전과 미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도서관을 출근하다 보니까 도서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환경 정리를 해야겠다, 환경 미화를 해야겠다고 도서관 막 청소를 합니다. 그 청소를 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고 하여튼 그런 흔적들조차도 사라지겠죠. 깨진 것은 고치려고 들 것이고 무너진 것은 다시 증축하려고 들 것이고 낡은 책은 다 버려버릴 것이고 잘못 정리된 책들은 다 제자리에 꽂고 서가도 바꾸고 막 깔끔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도서관은 정숙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서관에서 오는 사람들을 계속 말을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열람실을 관리하는 사서 선생님들한테 비슷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열람실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느냐 그러면 이 책을 보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빼볼 수 있고 자기가 늘 아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묻죠. 책을 원활하게 빼서 이용하려면 그 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으냐. 항시 제자리에 꽂혀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생각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항상 제자리에 잘 꽂혀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도서관에 책이 제자리에 꽂혀 있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는 일들인데 이용자들이 책을 빼서 읽다가 또 다른 책을 보겠다고 들고 오고 책을 몇 권 쌓아놓기 시작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책이 다른 사람이 찾으면 제자리에 꽂혀 있어야 할 텐데 눈치를 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안 보는 책은 제자리에 꽂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마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어린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럴 겁니다. 좀 치워가면서 일해라. 치워가면서 놀아라. 방이 이게 뭐냐. 제자리에 꽂아놔라. 더럽히지 어지럽히지 마라. 근데 아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던져놓고 또 갖고 놀고 이게 자기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린이 도서관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책을 뺏어보면 쫓아다니면서 제자리에 꽂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또 다른 이용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그 책을 빼놓고 있는 그 지저분해지는 꼴을 못 보니까 끼워놓고 다니죠. 근데 아이들은 그 흩어진 속에서 게임을 찾아내기도 하고 흩어진 속에서 그 책을 찾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고 또 그걸 놀이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사람들도 책을 여러 개 놓고 읽다 보면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지만 결국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책을 읽는 것이 책 페이지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라는 의미도 아닐 것이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내용을 찾아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잠시 짬을 내서 쉬러 나가거나 전화를 걸러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의 편익이냐에 대한 얘기. 전화가 걸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서 누군가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면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옳은 결정을 했을까? 잘한 일일까? 그리고 더 위에서 또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시각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그 일을 겪은 당사자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부딪히고 얼마만큼 해결하고 어떻게 조화를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담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시 기록으로 돌아와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자칫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시각에는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 관리의 방점을 찍기 시작하면 관리의 그 체계성에 대한 얘기, 누가 찾으면 즉시에 찾아서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기억력, 몰입도에 대한 얘기, 정리에 대한 얘기. 아마 제가 가끔 장점으로 많이 얘기하게 됐던 것이 뭐냐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많은 기술들, 목록을 만들거나 분류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배열을 하거나 하는 이 많은 기술들이 그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면 첨단에 놓여 있었고 굉장히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록 규칙도 보면 엄청 두껍고 크고, 지금 돌아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죠. 표지사진 하나를 딱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리는 순간 그 많은 목록의 내용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표지사진에 있는 것을 전부 읽어들여서 기계로 그것을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촬영하다 보면 그 구분짓는 행위 자체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할 때 이거는 목차로서 검색하는 것이고, 이건 타이틀로 검색하는 거, 이건 저자로 검색하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할 만큼 데이터 양이 많거나 그걸 할 만큼 데이터 잘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그걸 해서 얻을 만큼 데이터가 중요성에 있어서 그것도 쉬운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말이죠. 결국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기록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을까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나 어떤 업무에도 그것이 갖고 있는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해야 할 미션도 있는 것이고, 절차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기술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록이 왜 생겨났지에 대한 지난 시간에 했죠. 기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시대 그 삶 자체보다 중요하진 않다. 그 삶의 일부가 기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기록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것이 현실에 와서는 왜곡된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문 기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진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 역사적인 사진들에 대한 상을 주기도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아, 사진 한 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파급이 크고, 그것이 하나의 기록으로서 역사에 남겨지는, 왜?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 과거를 증거하고 과거를 담보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주춧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찍은 기자에게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픔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기쁨의 하나임을 말해줄 뿐이지, 그 시 전체가, 도시 전체가, 그 삶 전체가, 그 시대 전체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소설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순간 한쪽에서는 총 맞아 죽는 군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의 끝남을 축하하고 앉아있고, 뭐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하나의 목숨이 다 소중한 것이고 개개인의 일상이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다고 기록을 하지 말고 기록 관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담겨있는 의미, 뜻을 조금은 새겨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잘못 접근하면 딱딱해지고 경직되고 그 일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그 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기록 관리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 보면 모순투성의 얘기들 합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걸 고쳐야 하고, 뭐가 잘못됐는데 그걸 손대기가 너무 방대하고, 보존실에 들어가고 뭐 엉망이고, 어떻게 전임자 일을 했는지 궁금하고, 뭐 그런 얘기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대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되새기는 작업, 형식적이고 그걸 관리하는 체계적인 부분보다도 기록물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 긴 강의 중에 한 줄을 잡아서 우리가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록과 관련된 기술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원생 한 명이 졸업할 때 쓴 논문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진 자료를, 기록물로서의 사진을 얘기하면서 사진의 진본성과 사진의 그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얘기. 답답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법률적으로 놓고 보면 더더욱 복잡합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기술되었는가, 메타데이터가 훼손되었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체제인가에 따라서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증거적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를 굉장히 집요하게 따집니다. 중요하죠.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담보하고 있는 그 기록물로서의 사진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그 사진이 행여나 훼손되지 않았을까? 그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록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엄청 조심스러운 일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이 기록이 미래의 증거로서 또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질까까지 염두에 둬야 하나? 할 정도로 까탈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은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들여다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똑같은 사신으로 다녀와서도 전혀 상반된 얘기를, 정치적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원하지 않고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사람을 구속해야겠다, 구속하기 힘들다 를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고 그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 없는 속에서 사건 얘기를 듣고 그 범인을 판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죄가 없는가. 그걸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한 사람은 기록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좋은 자세입니다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그게 아무리 기술이 좋고 증거적 가치를 따지는 그 절차와 과정과 그 해석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라는 방법론에 집착해서 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 대해 충실하고 그 과정에서 오는 또 윤리와 규정에 거기에 몰입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그 기록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접근서부터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당연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니, 중요하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재밌는 것은 처음 일을 시작하는, 아주 태초에 기록을 가지고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기록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록을 관리하겠다고 시작했던 사람에는 그게 살아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기록 관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기록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관리 체제와 과정과 당시에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의 배경 속에서 기록 관리 속에서 기록 관리 방법이 개선되어지고 변하고 진화합니다. 물론 한두 명의 일이 아니고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종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다고 보지만 항상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록 관리를 왜 하지? 기록을 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는 얘기의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을 짚지 않으면 우린 따라가게끔 되어 있고 따라가다 보는 순간 놓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우스개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그겁니다. 카나다의 모 관광지에 가보면 병장 하나가 군인 한 명이 사각형을 맴돌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 관광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옛날 영국 영국이 있었을 때 영국의 여왕이 그것을 방문했고 여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보초를 세웠고 여왕은 돌아갔는데 그 보초를 세우는 그 명령은 여전히 남아서 어느 날 보니까 보초가 서 있고 너 왜 서 있느냐 했을 때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명령이 취소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노라. 그래서 차라리 그걸 관광지화 시켜서 돈벌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오래전의 상황이었고 오래전에 어떻게 보면 관습이었고 오래전에 어떤 기록 체계였고 표현 방법이었고 처리 방법이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기록의 중요성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존되어졌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원인적인 행위들은 다 없어지고 기록만 남고 기록 관리 체계만 남아서 그것을 고집하고 답습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던지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